우리 중에서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우울하지 않고 전혀 불안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회피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사람이라면 우울과 불안을 누구나 느끼고요. 모든 감정은 다 이유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아마 그 인간이 우울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다 과로사로 죽을 겁니다.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편의상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 부정적이거나 나쁜 감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울과 불안을 느낄 때 무조건 막 그걸 거부하고 해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고 버티는 것도 연습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강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나를 막 압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어느 정도껏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제가 오늘은 이 책을 토대로 일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자세한 걸 알기 원하신다면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감이 좋은 책이라고 제가 적극 추천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목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책을 쓰셔서 그런지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적으로도 제목이 아주 그냥 찰떡이에요. 우울과 불안을 표현하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우울은 이 과거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과거가 후회스럽고 과거에 막 사랑했던 그 연인, 그 친구를 막 잊지 못하고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내 행동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 혹은 과거에 나를 어떤 내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런 미련들 이런 바꿀 수 없는 이미 끝나버린 그런 과거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우울해요. 특히 우울은 이 상실에서 온 것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실, 잃어버린 것, 나를 잃었을 때, 너를 잃었을 때, 그것을 잃었을 때 등등. 그런 것들을 잃을 때 우리는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걸 극복하고 털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애도를 그 지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예요, 애도는. 충격받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그 다음은 이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런 거 다 거쳐야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거는 고스란히 내가 겪어내야만 하는 건데 참 좋은 말로 하면 성장통이지만은 제 쪼대로 말하자면 그냥 지랄병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그러니 이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 우울감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래가요. 흘러가지지가 않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심하게 피곤하거나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게 떨어지고 평소보다 좀 일의 능률이 떨어져요. 또 잠을 엄청 많이 자거나 혹은 잘 못 자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입맛이 없거나 이런 일상의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자주 울고 부정적인 생각이 끝도 없이 꼬리를 물어서 막 안 하고 싶어도 막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생각과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거나 혹은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둘 다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물론 감기처럼 그렇게 빨리 낫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섣부르게 가서 안 되더라, 치료 안 되더라 이러지 마시고 좀 계속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불안은 뭘까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계속해서 내가 예측하고 맞추고 통제하려고 할 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황 장애라고 하면 내가 죽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돼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죠.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불안의 종류인데 안 떨어졌는데 떨어지거나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비행기 공포증도 그래요. 안 추락했는데 추락할까 봐 무서워요. 사회불안, 발표 공포 이런 것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내가 실수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부터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무 과도하게 부자연스럽고 긴장하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죠. 분리불안도 이제 불안증의 종류죠. 내 애착 대상이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나랑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게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모두 다 뭐예요? 불확실한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확실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통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원래 그 미래라는 건 통제가 안 되죠. 인생은 그게 또 묘미거든요. 근데 불안증은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불편해요. 계속 신경 써요. 그래서 뭘 해요? 걱정해요.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어떤 강박 행동이나 강박 사고를 하기도 하고, 또 불안정한 마음을 이렇게 짜증이나 분노로 표출하기도 하고, 계속 걱정하고요. 그리고 또 신체로 호소하기도 해요. 뭐 잦은 두통과 뭐 위염, 어깨 뭉침,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게 또 우리 불안장애 단골 증상이잖아요. 정상적인 불안은 명확한 걱정거리가 있고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괜찮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거나 예방하거나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해요. 근데 병적인 불안은 딱히 걱정거리가 없어도 평소에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고 두근두근 왠지 이게 뭘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예방해도 계속 생각하고 완전히 이게 생각이 사로잡혀서 마음의 고통이 꽤 큽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우울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 항불안제 같은 것들도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한결 나아질 수 있고, 불안을 느끼는 나의 어떤 인지도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상담 치료, 혹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상담 치료 등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상세하게 그런 치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딱 한마디로 했을 때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은 마음이 과거에 가 있을 때 오고, 불안은 마음이 미래에 가 있을 때 오는 거라면 가장 편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우리 마음이 현재에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책 광고 자주 안 하잖아요. 읽어보고 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만 하거든요. 아주 저는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야. 그때 거기 말고 지금 여기, 다음에 그쪽 말고 지금 여기, 내 생각과 감정, 지금 내 신체의 느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운동장을 산책하는데 계속 생각이 또 과거에 가는 거예요. 혹은 미래에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아, 지금 여기 이 운동장에서 들리는 저 매미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저 나뭇잎, 총총총 걸어가는 저 까치, 거기에 내 모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또 호흡법 같은 것도 현재에 머물러서 나를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호흡법은 한두 번 어쩌다가 숨 쉬라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또 우리 습관, 훈련, 연습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저는 가끔 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온다,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막 잠이 안 온다 이럴 때는 팔다리에 힘을 쭉 빼고 사지를 쫙 벌려놓은 다음에 눈을 감고 3초 내지 4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내지 7초를 입으로 후 내뱉습니다. 그거를 몇 번 하면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바뀌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교감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잠에 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즉각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는 꼭 그걸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마음 한켠에 두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딱 몰두하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 임상심리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접목해서 우울과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16단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그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부터 폭넓게는 뭐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주 실용적이고 자상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과 불안,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바로 알고 건강하게 잘 다룰 수가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릅시다. 즉 우울증도 불안증도 아닌 편안한 마음에 머무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